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기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네요.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일용직 근로자가 뭔지, 그리고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또 해고나 퇴직금 문제, 또 산업재해 문제, 또 이제 공상합의 문제, 뭐 이런 순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맨 먼저 보실 것이 이제 소득세법상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근로를 제공하는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자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뭐 이렇게 얘기됩니다. 여기서 근데 건설공사는 1년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알바라고 얘기를 하죠. 알바라고 얘기하고 일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세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요. 그러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5만 원 미만까지는 우리 세금을 공제하지 않죠. 이랬을 때 건설공사는 이 세금 공제를 언제까지 허용하느냐? 이게 1년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럼 1년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 1년이 넘으면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세금을 공제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이 일용직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3.3% 공제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 3.3%를 떼고, 뭐 가건세를 떼고는 세금에 떼는 형태예요. 뭐 3.3%를 떼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것은 이미 아주 옛날 얘기고요. 이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거 판사들이 눈도 주지 않아요. 이제는 3.3%와 이제 근로자는 무관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일용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사람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지요. 여기서 근데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데, 근데 하루 쌓여서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어떤 일용직 근로자는 2년이 넘어가고, 심지어 뭐 3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까? 그러면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해고나 퇴직금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 해고나 퇴직금 문제는 이후에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이나 건강보험법의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미만에 있어서의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말이죠, 일용직 근로자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을 근로해야 된다는 거죠. 즉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1월달에 3일, 2월달에 3일, 3월달에 3일, 뭐 이렇게 3일씩 근로를 제공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도록 해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정말 적용이 되는가? 1개월은 넘었는데? 참 애매하죠. 그래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바뀐 게 그거죠. 최소한 일용직 근로자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위한 1개월에 있어서의 최소 단위는 뭐냐? 8일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말이죠, 이거를 20일로 정해놨었어요. 근데 그 20일이라는 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적용 요건이냐? 뭐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국민 건강, 뭐 고용, 산재 이런 것들은 세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제 국가가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 건강이나 국민연금을 처음에 시행할 때도 이게 복지 차원에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 국민이나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사업주 부담금, 이걸 누가 낼 거냐라는 것이 핵심 이슈였거든요. 이럴 때 국민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원칙은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누구죠? 바로 이 전문건설 업체가 되겠지요. 이 전문건설 업체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 못한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라고 버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시행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누가 납부하지? 그래서 결국 돌아간 것이 이제 발주처, 당신들이 납부하시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발주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 집 짓는데 이 고용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이나 건강보험료를 내가 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으나 어떤 사람은 내 집 짓다가 옆집 짓고 또 저기 건너편 집 지을 수도 있는데 왜 내가 그 사람들까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당신 집 짓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정도 일을 하면 당신이 고용한 집을 짓는 일용직 근로자를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묻자 좋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20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그 당해 발주자가 주기로 한다. 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우리 전문건설 업체가 20일이 지나면 발주자한테 나 이 사람 20일이 지났으니까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료 주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 사후정산제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20일 이상 넘은 사람들을 쏙 추려서 국민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이것을 발주처한테 제출하면 발주처는 여지없이 지급하는, 즉 먼저 내가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그래서 이제 사후정산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어떻게 8일로 됐습니다. 이제 그 20일이 이제 8일로 이제 줄었죠. 그러면 지금도 어떤 사업장에서는 이걸 현장 나누기를 해요. 7일 이렇게 끊어놓는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사람이 A 현장에서 다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 있어서의 근로내역 신고를 A, B, C로 나눠서 777로 하는 거, 이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면 7일이 되면 내가 발주자한테 건강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한 현장을 8일로, 사실이 그렇더라도 8일로 해가지고 발주자로부터 국민이나 건강보험료를 받는 게 우리 전문건설 업체에서는 가장 이상적이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문건설 업체, 그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후정산제는. 그렇기에 이거를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해당 사업자에게 큰 이익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